여러분들, 지금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물론 여기에 정치 상황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혼돈의 카오스긴 하지만요, 유난히도 경제가 폭망 중입니다. 지난 몇 년간 프랑스의 경제는 악화돼서요, 지금은 국가 신용도도 강등이 돼버리는 등 국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였던 이 프랑스가 대체 어쩌다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을 참고해서 프랑스의 현 상황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끝에는 도서 증정 이벤트 20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요, 먼저 2024년 현재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부터 한번 짚어보자면요,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고작 1.1%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지금 유럽연합 중에서 프랑스가 최하위인 수준이고요. 특히나 충격적인 건 재정적자 상황인데 2023년에는 프랑스 GDP의 5.5%였던 재정적자가 올해에는 무려 6.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1.1%포인트 오른 게 뭐 별로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 GDP의 1% 수준이에요. 1%면요 거의 얘네로 치면은 국방비 정도 될걸요. 현재 프랑스의 재정적자는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U가 정한 재정적자의 한계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냐면은 3%인데 프랑스의 지금 재정적자, EU가 정한 재정적자의 한계선이 3%라고요? 알바임? 우린 6.1%인데요. 이 한계선보다 2배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프랑스의 재정적자 심합니다. 그럼 이럴수록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전들을 갱신하고 있어요. 현재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의 112%에 달합니다. 실제 금액으로는 무려 3조 2280억 유로라고 하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이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난지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1995년부터 2024년까지의 프랑스의 공공부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멈추지 않고 우상향 차트입니다. 찌찌가 웅장해져요. 그리고 상승폭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단 7년 만에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2조 2810억 유로에서 지금 약 3조 2천억 유로까지 폭증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부채가 4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프랑스보다 공공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더 높은 국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이 이렇게나 빠르진 않았어요. 프랑스의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 지급액도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올해만 해도 프랑스의 이자 지급액이 500억 유로가 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2027년에는 이 비용이 800억 유로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예산안 편성도 지금 말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합의가 안 돼. 근데 올해 이자 지급액 500억 유로가 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아까 제가 프랑스의 국방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프랑스의 연간 국방 예산이 470억 유로거든요. 지금 국방비보다 이자 금액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게 프랑스입니다. 국방비는 생각보다 너무 적고 이자 금액은 너무 많고, 왜 미국의 트럼프 형님이 유럽에다가 뭐 국방비 좀 내라고 방위 분담금 좀 늘리라는 건진 알 것 같아요. 좀 너무해. 그리고 EU 유럽연합이 재정적자도 GDP의 3% 미만으로 해라 뭐 이런 규칙이 아까 있었던 것처럼 부채의 수준도 빨간 선 그어놓고 규칙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EU의 규정은 뭐냐? 회원국들의 부채 비율을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 2배 가까이가 되는 수준이죠. 112%. 프랑스의 부채 상황을 다른 EU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그리스의 부채가 GDP의 159.8%, EU에서 부채 수준 1등입니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의 137.7%, 이탈리아가 2등이고요. 그 다음 3위가 프랑스가 됐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112%로 3위를 기록했죠. 그 뒤를 스페인과 벨기에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하고 궤를 같이 하면 안 되지. 물론 EU에서 이 부채 비율을 GDP의 60%를 넘긴 나라가 EU 회원국 27개국 중에서 12개 나라긴 하지만 나름 유럽의 강호가 프랑스잖아.
프랑스의 부채 비율을 줄이겠다고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상태인데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체 왜 프랑스가 이 사태까지 온 거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프랑스의 과도한 복지 지출입니다. 프랑스는 거의 북유럽급으로 복지가 빵빵한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죠. OECD 평균이 GDP의 21.1%가 이 사회보장 지출 비중인데 프랑스는 무려 31.6%가 찍혀요. 프랑스는 관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며 교육 서비스며 특히나 노인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프랑스의 복지 수준은요, EU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GDP의 23.8%를 사회보호 지출에 쏟아붓는 EU에서는 사회보호 지출로는 거의 탑급이고요. 핀란드가 이 분야에서 23.6%가 찍혔는데 근소하게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특히나 연금 지출이 진짜 심각한데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전체 지출 중에서 노인연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절반인 46.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복지에 돈을 탈탈 널어놓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노인연금이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보호 혜택의 지출 비중이 여기 프랑스가 유럽에서 핀란드를 제치고 1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재정 적자, 부채 문제를 계속 가속화시키는 게 프랑스의 정책이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프랑스의 사회보장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는요, 2015년부터 사회보장 비율을 올리는 정책으로 2017년부터는 지금까지의 프랑스의 사회보장률은 공식적으로 68%입니다. 이 정도는 진짜 아무도 엄두를 못 내죠. 그럼 사회보장 비율을 늘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있어야 이거 세금 지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은 오히려 깎았다는 겁니다. 여기 2017년부터 법인세율 내려가기 시작해서요, 프랑스의 재정 수입에 큰 기둥이었던 법인세율 33%에서 지금 25%까지 깎아놓은 상황입니다. 사회보장률이 미친 수준으로 오르고 있을 때 그 시절에 하필 법인세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정부 지출 찌찌가 웅장해지죠. 올라가요. 재정 지출은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받는 세금 줄였지, 사회보장 지출 겁나 해야지. 당연히 재정이 맞을 수가 없죠. 되면 이상한 거야.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프랑스가 처한 딜레마의 한 단면이죠. 프랑스의 정부 지출 늘어나는 거 본 김에 프랑스의 재정 상황 어떻냐? 아까 잠깐 봤었지만 매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2020년 코로나 때문이라고 치고 지금 2024년에는 GDP의 6.2%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프랑스의 정치 상황 안 좋잖아요.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 싶어도요, 지금 프랑스는 국가가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 국가 재정을 정상화할 정책 내기도 어렵겠지만 시행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도 불투명하고 경제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프랑스 평가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올해 초 프랑스의 신용도를 강등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구공산권 국가인 체코와 에스토니아 수준으로 강등이 됐다고 해요. 이게 무슨 치욕이야.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 프랑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던 신용평가사 무디스조차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제가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무디스가 이 프랑스의 신용등급 떨구지 않았거든요. 근데 편집하고 있는 와중에 또 떨궈버리네. 무디스 형님마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떨궈버렸습니다. 와, 근데 이거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계엄이 터졌는데도 신용등급은 그대로인 거 보면은 좀 대단하긴 해요. 물론 채권은 망했습니다. 아무튼 프랑스의 채권 시장도 좀 위기 신호가 보이는데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3%로 2024년 초보다 0.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게 연초로 보면은 그렇지만 올해 10월 이후로는 최근 2달 동안 1%포인트나 올랐던 걸 보면은 이건 투자자들이 지금 프랑스 국채를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프랑스 정부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냐? 일단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정부 예산 지출 중 600억 유로를 절약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긴 합니다.
합니다. 지금 프랑스의 신임 예산 장관은요, 언론 브리핑에서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적자가 악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을 줄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라고도 말했었죠. 주요 내용을 보자면 연금 지급액 인상을 내년 여름까지 연기하고 의료비 환급액도 막 줄여버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전반적으로 다 삭감하려는 추세입니다. 일단 쓰는 돈을 줄여서 적자를 막아보자는 게 계획이죠. 다음 계획은요, 프랑스는 법인세율 아까 아주 낮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감세 정책의 기조를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이 낮춰진 법인세율 25%를 다시 33%로 롤백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상화를 위한 계획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계획대로 잘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죠. 처맞기 전까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후드려 처맞고 있고 이제 미국 트럼프 형님까지 관세 부과하겠다고 때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프랑스는 군사비 지출까지 무조건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을 게 산더미야.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 국가가 됐던 프랑스, 이런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앞으로 프랑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요,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을 참고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책이 참 좋은 게 제목 그대로 경제기사를 읽으면서 나올 만한 궁금증을 풀어내는 식으로 책이 써져 있다는 겁니다. 가끔 경제기사를 보다가 무역수지가 뭐지? 그게 오르면 뭐가 좋은 거고 떨어지면 뭐가 안 좋은 거지? 이런 간단한 질문들에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경제기사에는 정말 파편적인 정보들이 많습니다. 경제 상식을 모른다고 해서 당장 딱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요, 이 책이 좋은 건 매우 정돈된 한 번에 편집된 경제 지식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가와 관련된 경제 기사를 보다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바로 이 책을 꺼내가지고 물가 파트 읽고 나면 경제 기사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이 책은 물가가 뭔지부터 해서 개념,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뭔 일이 생기는지, 물가가 떨어지면 또 뭔 일이 생기는지 기초적인 경제 상식부터 설명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론 정리가 돼 있는 점 진짜 개꿀입니다. 또 실제 경제 기사에서 물가를 다룬 내용을 스크랩해와서 그 기사를 토대로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더 흥미롭고 쉽죠. 경제 지식은 어려운 것보다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물가나 환율, 금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본 지식을 쌓으실 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은 1998년의 초판인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어서 경제 분야의 베스트셀러, 든든한 국밥입니다. 도서에 있는 경제 기사들도 최신 기사들로 다 업데이트 확실히 해놨고요. 비교적 정말 최근 경제 이슈였던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올 8월에 있었던 코스피 8%의 급락 같은 최신 경제 이슈들도 놓치지 않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만 있다면 최신 경제 트렌드 이해하기 그냥 바로 쌉 가능이죠. 최근 이슈들까지 큰 틀 잡기에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을요 출판사에서 또 이벤트 하라고 20권이나 챙겨주셨습니다.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20분을 선정해서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